그런데요, 헌법재판소 안에서는 또 하나 일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무슨 일정이냐면 바로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이 소추 90여일 만에 시작된 겁니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 소추권 남용에 대해서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조금 전 헌재에 출석한 이제 박 장관 저희 목소리 듣고 왔는데, 자, 사실 윤기찬 부위원장, 박 장관 이번 탄핵 쟁점에서 좀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이 국회를 경시했다,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상황이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국회 때 영상입니다. 국회 때 보면은, 자, 우원식 의장이 뭐 잠깐만 중단은 해달라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잠시 눈길을 이 대표한테 향하니까 어딜 째려봐 하는 장면. 지금 저 장면이죠. 나오네요. 예, 지금 저렇게 째려봤다. 저걸 두고서는 계속해서 저게 국회 경시 아니냐라는 저 부분을 문제 걸고 넘어졌었잖아요. 전 노려봤다는 거죠. 야당 예. 대표를 노려봤다는 건데, 저게 아마 그 심판 준비기일에서는 저 부분은 별도의 소추 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걸 약간 그 고급스럽게 바꿨죠. 뭐냐면 자리를 이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리를 떴다라는 것인데, 예. 그래서 헌재 그 주심 재판관 측이 그럼 자리를 이석하지 않는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어요. 예. 예를 들면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지, 그 출석 요구서 보냈는지 물었는데 아마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도 쟁점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교정 기록에 대해서 내지 않은 부분을 또 삼았는데, 그 교정 기록을 내야 되는 의무 관련 규정을 또 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 헌재에서 심판할 때 쓸 수 있는 법리적 검토나 사실관계 검토에 대해서 국회에서 거의 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남은 것이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혐의의 공범인지 여부, 예.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안가에 사후적으로 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재판관이 묻죠. 사후로 간 부분이 어떻게 이게 내란의 공범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국회 상당히 경시된 탄핵 소추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자, 오늘 저렇게 헌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또 출석을 해서 변론기를 진행하고 있다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도 현재 평의가 진행 중인데 역대 그야말로 최장 기록을 세우는 중입니다. 결과가 이번 주에 사실 나오려면요, 윤 부위원장님, 최소 오늘 안에는 선고기일 발표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마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거듭 여러 정치권에서 얘기 나오지만 한덕수 총리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예. 이것이 이제 뭐 선입 선출 이런 걸 떠나서, 물론 탄핵 소추 자체는 한덕수 총리가 늦게 됐지만 변론 종결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일주일 먼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변론 종결 순서대로 하면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사유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논리적인 측면인데,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 정족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탄핵 소추 결의 정족수가 200일이냐 150일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는 사실은 이제 나머지 그 최권한대행의 행위에 대한 무효 여부에 대한 공방까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평의는 끝났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측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평의가 끝났으면 바로 판결을 거쳐서 선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주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고, 그 다음 주 이후로 대통령에 대한 선고 여부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박성재 장관 최후 변론 중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국회 측이 부실했다면서 아주 강하게 반박하는 변론을 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을 했나 살펴보니까 보면 국회도 별도 조사도 없이 내란 침묵은 공모라는 궤변을 예. 탄핵 사유로 삼았다. 아주 강도 높게 국회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보면은 카더라식 의혹 제기에 불과한 언론 기사를 근거로 첨부해서,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탄핵 심판 이 제기가 굉장히 근거가 빈약했다면서 비판하면서 부당하다고 오늘 지금 주장하는 최후 변론을 현재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법조인이니까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여쭤보면은, 자, 오늘 선고기일이 발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대통령 선고기일이. 가능성이 있겠죠. 예.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지금 발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박성재 전 그 법무장관의 경우에는 이제
결심을 했잖아요. 예. 그럼 아마 제 생각은 박성재 장관부터 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 먼저. 예. 박성재 장관 최후 변론에서 밝혔듯이 실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 합당해요. 조사를 해야지만 증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사 절차도 없이 탄핵 소추 의결한 경우가 대다수고요. 오히려 조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지금 탄핵 소추 의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검사 4명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 국회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직무 집행정지 목적인 거죠. 남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강요들에 대한 선고를 한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선고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어제 채널A 취재 결과 드러난 게 이게 아직도 한덕수 총리에 대한 평의가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통령과 동시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게 그러면 같은 날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가능성 있죠. 지난번에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 선고도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저 가능성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실제 지금 평의가 동시에 진행된다고 하지만 일부 논점이 겹치긴 하지만 사실 그 논점에 대해서는 결론이 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양측 다. 그렇다면 논리적 전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평의가 끝나고 평결이 돼야지만 사실 그 이후에 벌어질 법률관계 안정 측면에서 바람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한덕수 총리부터 선결됐으면 먼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